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리 실력을 올려줄 페직스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리학원 개념 정복 2강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그에 앞서서 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 킬로그램임 등이 사용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뉴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앞서 말한 힘의 3요소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힘의 작용점은 물체의 질량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을 알자힘 또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자힘 또는 합력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한 물체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 경우 알자힘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를 더한 값과 같고 알자힘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한 물체에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 경우 알자힘의 크기는 큰 힘의 크기에서 작은 힘의 크기를 뺀 값과 같고 알자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 알자힘이 0이 되면 이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고 하며 이때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육 과정에서 다룰 5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에서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무시하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지구의 반지름은 매우 크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물체의 가속도가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한 물체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물체의 운동만 다룰 것이므로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중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m,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g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이고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이는 물체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현재 시뮬레이터에서는 시작 버튼을 우클릭하여 중력 가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기본 설정은 y축 방향으로 -10이며 설정한 질량과 중력 가속도로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수직 항력은 어떤 물체들의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성분 중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기호로는 보통 대문자 n으로 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크기가 mg인 중력을 받는 물체가 지면에 놓여 있다면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mg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의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데 그 힘이 바로 수직 항력입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 항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와 수직 항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만 다룰 것입니다. 만약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 물체를 잡아당겨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다면 이 물체가 받는 탄성력의 크기는 KX이고 방향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용수철 상수가 10N/m인 용수철의 질량이 1kg인 물체가 매달려 있고 늘어난 길이가 1m,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10m/s 제곱이라면 중력과 탄성력은 크기가 10N으로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만약 용수철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늘어난다면 물체는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진동할 것입니다. 장력은 줄을 잡아당길 때 그 줄의 각 부분들이 서로 이웃한 부분을 잡아당기는 힘이며 그 방향은 줄의 방향과 나란합니다. 기호로는 보통 대문자 T로 주로 표시합니다. 장력이 없다면 줄이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줄의 질량이 없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팽팽해진 직선 모양의 줄의 모든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무게가 mg인 물체가 천장의 줄로 연결된 경우 줄의 모든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줄의 양끝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t로 같습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장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와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마찰력은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맞닿은 채 미끄러져 움직이거나 움직이려 할 때 이를 방해하는 힘입니다. 기호로는 보통 소문자 F로 주로 표시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진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대해 알아두면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정지 마찰력은 물체가 접촉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받는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접촉면의 나란한 방향 성분과 같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에 접촉면의 나란한 방향 성분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보다 커지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의 크기의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체의 정지 마찰 계수를 1로 설정하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1이 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두 물체의 정지 마찰 계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따릅니다. 정지 마찰 계수가 1이고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기 때문에 물체에 10N보다 큰 힘을 작용하기 전까지 물체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물체의 X축 방향으로 9N을 작용해 보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N을 작용할 때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11N을 작용하면 물체는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접촉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의 크기의 운동 마찰 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체의 운동 마찰 계수를 0.5로 설정하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0.5가 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두 물체의 운동 마찰 계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따릅니다. 운동 마찰 계수가 0.5이고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면 운동 마찰력이 5N이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매 순간 운동 마찰력 5N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0m/s로 운동하던 물체가 운동 마찰력 5N을 받아 정지할 때까지 -5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세 가지의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현재의 속도로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를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가 여러 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맨 밑에 있는 물체에 강한 힘을 가해서 재빠르게 빼내면 나머지 물체들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달리던 물체가 돌부리에 걸리면 계속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집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를 뉴턴 운동 제2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는 간단히 F는 ma라고 표시하며 이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이를 뉴턴 운동 제3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므로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데 앞서 말한 힘 FAB를 작용이라고 하면
힘 FBA는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동일 작용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며 힘의 크기가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점이 달라 서로 합성할 수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경우 모두 성립하고 중력같이 두 물체가 서로 떨어져서 힘을 작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과 힘의 평형 관계인 두 힘은 모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작용선상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나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에 있고 평형 관계인 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으로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합성할 수 없지만 평형 관계인 두 힘은 합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지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B 위에 물체 A가 놓여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F1이 지구가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이고 F2는 지구가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F1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이를 F3라고 하겠습니다. F3는 물체 A가 지구에게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마찬가지로 F2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이를 F4라고 하겠습니다. F4는 물체 B가 지구에게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물체 A가 물체 B를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이를 F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5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이를 F6라고 하겠습니다. F6는 물체 B가 물체 A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체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이를 F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7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데 이를 F8이라고 하겠습니다. F8은 지면이 물체 B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입니다. 그러므로 F1과 F3, F2와 F4, F5와 F6, F7과 F8은 각각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입니다. 이렇듯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물체가 다른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체 A와 물체 B는 정지해 있으므로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입니다. 그러므로 물체 A에 작용하는 F1과 F6는 힘의 평형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체 B에 작용하는 F2와 F5와 F8은 힘의 평형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듯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한 물체가 받는 모든 힘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뉴턴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입니다. 앞서 배웠던 중력, 수직 항력, 장력, 탄성력, 마찰력 이 5가지 힘과 그 이외에도 문제에서 제시한 물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맞닿은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과 그 힘에 대한 반작용도 모두 찾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았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계산한 후에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때 이미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상황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운동 방향 또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R자임이 작용하는 경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적용하여 속도, 변이, 걸린 시간 등을 계산합니다. 수평면 위에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 항력의 합이 0이므로 계산할 때 중력과 수직 항력은 생략해도 됩니다. 두 물체가 팽팽해진 실에 연결되어 같은 속력과 같은 가속도의 크기로 함께 운동하는 경우나 두 물체가 맞닿은 채 함께 운동하는 경우에는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간주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맞닿은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나 장력은 문제에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계산할 때 생략해도 됩니다.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A, B의 가속도를 A,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FAB,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FBA라고 하면 AB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AB와 FBA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FAB는 FBA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6N이 나옵니다. 또 다른 풀이로는 A, B를 하나의 물체C로 간주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질량이 5kg인 C를 10N의 일정한 힘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B의 알짜임이 FAB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이전 풀이의 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A, B의 가속도를 A, 실의 장력을 T라고 하면 A, B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로 같습니다.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N이 나옵니다. 또 다른 풀이로는 A, B를 하나의 물체C로 간주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질량이 3kg인 C를 15N의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의 알짜임이 T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이전 풀이의 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30N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A와 다르게 수직 항력과 평형을 이루지 않으므로 계산할 때 생략하면 안 됩니다. B의 무게 때문에 B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A는 실이 당겨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의 가속도를 A, 실의 장력을 T라고 하면 A, B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로 같습니다.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7.5m/s 제곱,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7.5N이 나옵니다. 또 다른 풀이로는 A, B를 하나의 물체C로 간주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질량이 4kg인 C를 30N의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의 알짜임이 T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이전 풀이의 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10m/s 제곱이기 때문에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각각 10N, 40N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와 다르게 수직 항력과 평형을 이루지 않으므로 계산할 때 생략하면 안 됩니다.
B가 A보다 무겁기 때문에 B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A는 연직 위 방향으로 운동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의 가속도를 A, 실의 장력을 T라고 하면 A, B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로 같습니다.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6N이 나옵니다. 또 다른 풀이로는 A, B를 하나의 물체C로 간주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질량이 5kg인 C를 각각 10N, 40N의 일정한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의 알짜힘이 T-10N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면 이전 풀이의 답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